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그널 시작인데요. 자, 저희 부동산 토마토 TV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떤 질문 채택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오픈 채팅방 시청자님들께서 주택 청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무지개 꿈님께서 용인 마북 서울 우유 공장 자리 청약을 고민 중입니다. GTA 구성력 호재도 있고 기업들이 용인 지역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 투자 가치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데요. 용인 마북 지역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좀 올려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서울집 반드시 구입하기 님께서는 청량리 한양수자인 D타입을 청약했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네요. 이 상황에서 당첨되면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푸르게 님께서는 북일의 지역 청약이 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라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청약을 해야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당첨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무순위 청약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 청약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 시그널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인데요.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3개 종류로 주택 청약제도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2009년 5월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납입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데요. 단,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이자가 발생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도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는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필수 요건인 청약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무지개 꿈님께서 용인 마북지구에 대해서 전망이 어떠냐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북지구, 마북동의 서울 우유 부지가 2017년, 16년도에 매매가 됐죠. 지금 위치적으로는 마북초등학교 밑에 쪽으로 이 정도 위치가 되죠. 아직 청약에 대한 어떤 시장이 열린 건 아니고요. 예정 부지죠. 한 10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되어질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무지개 꿈님한테는 준비를 하셔라. 청약 가점에 대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청약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용인 마북동, 마북지구의 전망을 같이 좀 보신다고 하면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밑에 쪽으로는 광교 신도시고요. 광교 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출구로 해서 지금 분당선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의 용인 지역의 경제 신도시가 예상구역이 현재 용인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우유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선역, GTX A 노선의 환승역에 위치하는 분당선과 GTX A 노선의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용인 지역의 GTX-A 용인역이 개통 계획에 따라서
용인의 경제중심 신도시를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위치를 보시면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동 일원에 거의 100만 평 규모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규모로 들어오는 면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GTX A 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자리 잡을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자, 뭐 개발 방향은 아직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의 개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무지개꾼님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청약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 좀 드리고요. 자, 우리 그 두 번째 서울집 반드시 구입하기님께서 한양수자인 D타입을 청약을 하셨는데요. 한양수자인. 자, 삼총사죠. 청량리역 주변에 올 상반기에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들어가는 청량리역 청약물건 삼총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서울집 반드시 구하기님이 말씀하셨던 한양수자인 그리고 분양을 현재 했던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롯데캐슬이 3개가 남아있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청량리역 삼총사 3대 단지에 대해서 위치를 보시면 일단은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3구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수자인 이번에 지금 청약을 넣으셨던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동부 청과시장 그리고 롯데건설에 들어가는 롯데캐슬 스카이 같은 경우는 청량리 4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규모를 보시는 대로 교통의 요충지 맞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 있는 규모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요. 자, 한양 수자인을 D타입 청약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청약 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올 설 명절 이후에 분양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올해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의 민영 아파트가 37만에서 38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중에서 서울권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 중에서 용도동, 청량리 지역의 한양수자인,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롯데캐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양 물량이 작년도에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5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분양 물량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분양을 계획했던 부분이 올해로 밀려왔던 분양 물량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12월까지 가는데 지금 4월에서 6월 달에 있는 분양 물량이 거의 7만 가구가 됩니다. 비중이 많죠. 봄철이 이사철이라서. 그런 와중에서 일단은 해링턴 플레이스가 분양을 마쳤고요. 그 뒤에 이어서 현재 지금 청량리 한양 수자인이 분양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숫자 이 9라는 숫자에 지금으로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괜찮았을 시기에는 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이 30대 1 정도가 넘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한 8대 1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또 현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위축 영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자는 뭐냐? 지금 우리 서울집 반드시 구하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약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형 평수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분양가에 있어서 9억이 넘는 평형대의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낮고요. 지금 D타입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D타입 같은 경우에는 2.6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9억 미만의 타입들을 보시면 9억 미만의 14대 1, 19대 1, 그리고 27대 1. 딱 9억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양극화가 돼버렸다. 우리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의 이 9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커버졌다. 말씀드린 대로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또 시장, 어떤 부동산 시장에 위축된 심리 등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한양수자인 저는 당첨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한양수자인보다 먼저 분양을 했던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지금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그리고 큰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경쟁률을 보시면 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4대 1이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1대 1이었습니다. 자, 분양가가 이쪽은 7억이 안 됐고요. 지금 84제곱미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8억 7,800이었습니다. 자, 청량리에 있는 3개 중에 2개의 아파트의 분양 청약 결과가 9자라는 숫자를 가지고 9억 원이라는 숫자 금액대를 가지고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또 우리 푸르게님께서 북일해에 대한 경쟁률을 말씀하셨죠. 자, 북일해 같은 경우에 올 초반에 유레포레자이 같은 경우에 평균 130대 1, 최고 242대 2.7대 1의 9.13 대책 이후에 깜짝 놀랐죠.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을 받는 단지로서 북일해 지역이 주변 시세보다도 월등히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다 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며칠 전이죠. 이번 달 초에 자기가 올 초에 끝나고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금액 한 100대 1이 넘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거의 7만 명 정도가 7만 세대가 접수를 해서 경쟁률이 7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지역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청약을 해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유래 자이를 저랑 상담했던 분도 그 신청을 하셨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1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취소가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 자료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거의 10%에서 15% 내외가 청약제도가 개편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적격자로 취소가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런 물량들을 건설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2013년도 또 그 전에 미분양권 났을 때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그 규칙을 변경시키면서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거를 올 2월부터 입주 공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 줍줍이라고 하더라고요. 죽고 또 죽는다. 요즘에 줍줍이 모임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거주민만 가능한데요. 여기서 지역 거주민, 주택공급의 규칙을 보면 광역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건설 아파트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그러나 그거는 이제 건설사의 선택이고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자, 서울권의 아파트를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서울에 거주하거나 광역권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서울 지역의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산이나 대구, 광주 지역의 우리 시청자들은 서울 지역의 사전 무순위 청약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제도는 1순위 청약 접수 전, 특별공급 접수 전에 이틀 전에 먼저 이루어지고요. 자, 아파트 투유라는 오직 아파트 투유라는 홈페이지 내에서만 모바일도 안 되고 현장 접수가 안 돼요. 내에서만 들어가시면 우측창에 무순위 청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 2월 1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시작된 단지부터 시작이 됐고요. 특징을 보시면 청약 통장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청약금도 필요가 없고요. 유주택자, 내가 처분한다는 사인만 하게 되면 조건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청약 시에도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청약, 무순위 청약을 신도하고 있는데, 자, 1순위자도 1순위 하기 전에 사전 청약 먼저 하고 1순위를 하는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사전 무순위 청약이 올 지금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 진행됐던 부분이 위례 포레스토 사랑으로 부영이었습니다. 자, 일반 분양 물건에 있어서 물량은 566가구였고요.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신청된 부분이 2,000명이 넘었죠. 자, 두 번째로 한양수자인 구리역 같은 경우에도 162세대의 일반 분양이었는데 4,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안양 평촌 지역의 레이면 프로지오도 659가구 중에 9가구의 일반 분양이었지만 3,000명이 넘는 사전 청약 신청을 했고요. 최근에 삼총사 중에 하나 청량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1,129의 일반 분양이었지만 보시는 대로 14,000명이 넘는 청약 신청을 했다. 돈 안 들고 내가 조금만 시간만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강남권에서 올 4월 달에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가 나옵니다. 방배동, 옛 방배 경남 아파트, 요 단지명은 이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한 일반 분양이 256가구. 자, 한번 좀 시간 내셔가지고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강남권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2분기 4월, 5월, 6월 달에 지금 보시는 대로 강남권에 진행되는 주요 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뭐 대장주들이죠. 자, 이렇게 청약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인기 지역 플러스 가격, 분양가, 주변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지만 청약 시장 또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